36세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는 흔히 완벽한 프로페셔널로 묘사된다. 규율, 침묵, 그리고 통제로 만들어진 골기계. 독일에서 기록을 깨고 모든 주요 트로피를 들어 올렸으며 스캔들도 공개적인 불화도 감정적인 폭발도 없는 모범적인 축구선수의 이미지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숫자와 트로피 뒤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탈의실에서의 고립된 순간들, 조용히 사라져버린 약속들, 닫힌 사무실 안에서 내려진 결정들, 그리고 그것들이 그의 커리어의 흐름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수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오늘 36세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는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증오했던 5개의 이름을 공개할 준비가 되었다. 그 결정은 패배나 스캔들 이후에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용히 찾아왔다. 긴 성찰의 인터뷰 도중 레반도프스키는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에 대해 단순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잠시 멈췄다. 정중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성공은 상처를 지워주지 않는다는 것. 트로피는 기억을 침묵시키지 않는다는 것. 수년 동안 그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이름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다. 그들은 지지가 아니라 의심과 압박, 그리고 배신으로 그의 길을 형성한 사람들이었다.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마침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하기로 동의했다. 그 이름들을 말하기로 한 것이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긴 5명의 인물들. 넘버 2, 와이르겐 클롭, 쥬르겐 클롭.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명단에서 5번째 이름은 위르겐 클롭이다. 그는 레반도프스키를 유망한 스트라이커에서 세계적인 존재로 성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은 승리와 신뢰, 그리고 대중의 찬사로 가득 차 있었다. 클롭은 거의 아무도 믿지 않았을 때 레반도프스키를 믿었고, 레반도프스키는 골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 신뢰에 보답했다. 그러나 표면 아래에서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도르트문트가 점점 강해질수록 격려는 통제로 바뀌었다. 레반도프스키는 자신의 본능이 틀 안에 갇히고 자유가 점차 엄격한 복종으로 바뀌고 있음을 느꼈다. 한 사건은 그의 기억에 깊이 남아 있었다. 결정적인 경기에서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적인 비판을 받았다. 사적인 자리에서 그 말은 더 깊이 상처를 남겼다. 너는 너 자신이 아니라 팀을 위해 뛰어야 한다. 클롭이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레반도프스키에게 그것은 조언이라기보다 경고처럼 느껴졌다. 따뜻함은 사라졌다. 대화는 점점 짧아졌고 미래에 대한 약속들은 조용히 사라졌다. 레반도프스키는 한 번도 클롭을 배신으로 비난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실망은 남았다. 그는 거리가 아니라 보호를 기대했다. 결국 도르트문트를 떠나는 일은 피할 수 없어 보였지만 그 과정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이것이 그가 축구에서 가장 강한 동맹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을까. 넘버 4,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레반도프스키에게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는 단순한 클럽이 아니었다. 그곳은 그가 누군가가 된 장소였다. 신뢰를 받았고 찬사를 받았으며 유럽 축구의 중심 무대에 오르게 된 곳이었다. 그러나 그의 가치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관계는 변하기 시작했다. 한때 가족처럼 느껴졌던 분위기는 점점 협상 테이블로 바뀌어 갔다. 도르트문트는 비공개로 약속이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침묵을 지킬 것, 프로답게 행동할 것, 그리고 클럽의 협상력을 위해
자신의 야망을 희생할 것을 요구받았다. 긴장은 마지막 시즌의 절정에 달했다. 동료들은 압박을 느꼈고 팬들은 그의 충성심을 의심했다. 타르실 안에서 레반도프스키는 고립감을 느꼈다. 너는 클럽에 속해 있다. 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통제처럼 들렸다. 경기들은 의심의 구름 속에서 치러졌다. 골이 터질 때마다 박수는 나왔지만 그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마침내 이별의 순간이 왔을 때 따뜻한 작별 인사는 없었다. 그가 쏟아부은 것들에 대한 인정도 없었다. 남은 것은 거리감, 씁쓸함, 그리고 자신의 역할이 끝나자 버려졌다는 느낌뿐이었다. 레반도프스키는 도르트문트를 증오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 그러나 클럽이 그의 이적을 처리한 방식은 분명한 상처를 남겼다. 당신을 만들어준 장소가 동시에 당신이 얼마나 쉽게 대체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걸까? 넘버 3. 피비 과르디올라, 펩 과르디올라. 펩 과르디올라가 도착했을 때 레반도프스키는 이것이 자신의 축구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진화가 될 것이라 믿었다. 과르디올라는 그의 지능, 움직임, 규율을 높이 평가했다. 공개적으로는 존중이 있었다. 그러나 사적으로 레반도프스키는 낯선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거리감이었다. 과르디올라 아래에서 축구는 더 이상 본능의 문제가 아니라 완벽함의 문제가 되었다. 모든 움직임에는 목적이 있었고 모든 동작은 즉흥성을 허용하지 않는 시스템에 속해 있었다. 레반도프스키는 더 깊이 내려와 공간을 만들고 집단의 리듬을 위해 봉사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골은 계속 나왔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그는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었다. 한 훈련 세션에서 위치 조정을 놓친 뒤 과르디올라는 훈련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다. 몸보다 생각이 더 빨라야 한다. 다른 이들에게는 조언처럼 들렸을지 모른다. 하지만 레반도프스키에게 그것은 한계를 상기시키는 말처럼 느껴졌다. 고함도 없었고 공개적인 충돌도 없었다. 다만 과르디올라가 선택한 상징이 결코 자신이 될 수 없다는 암묵적인 이해만이 존재했다. 그는 효과적이었고 신뢰받았지만 결코 건드릴 수 없는 존재는 아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깨달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감정적인 지지가 없는 존중은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이것이 천재 아래에서 일하는 대가였을까? 아니면 레반도프스키가 자신이 언제나 한 조각일 뿐 중심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을까? 넘버 2. 바이에른 뮌헨, 바이언 뮤니치. 수년 동안 바이에른 뮌헨은 레반도프스키가 멈출 수 없는 존재가 된 무대였다. 골, 기록, 트로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 위에 세워진 사랑 이야기처럼 보였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는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그의 미래에 대한 대화는 미뤄졌고 계약 협상은 질질 끌렸다. 공개적으로는 찬사가 이어졌지만 비공개 회의에서는 망설임이 지배했다. 그는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자산으로서 가치가 매겨지고 있다고 느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가 명확한 답을 요구했을 때 찾아왔다. 안심시키는 말 대신 돌아온 것은 침묵이었다. 구단 관계자들은 그의 나이, 시장 가치, 그리고 클럽의 장기 계획을 상기시켰다. 한 비공개 회의에서 그는 클럽이 항상 우선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해진다. 그 문장은 그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원칙이라기보다는 경고처럼 들렸다. 새로운 도전을 원하자 분위기는 급격히 굳어졌다. 갑자기 그의 충성심이 의심받았고 그의 프로 정신은 의문에 붙여졌다. 모든 것을 바친 선수가 이제는 다루기 어려운 인물로 묘사되었다.
레반도프스키는 바이에른의 위대함을 부정한 적이 없다. 그러나 클럽이 그의 이적을 처리한 방식은 성공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 존경이 지렛대로 변할 때 존중은 무엇으로 남게 되는가? 넘버 1. 프랑스 풋볼, 프랑스 풋볼. 레반도프스키의 명단에서 마지막 이름은 감독도, 동료도, 클럽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제도다. 발롱도르를 주관하는 프랑스 풋볼은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상징한다. 2020년 레반도프스키는 극소수의 선수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에 올랐다. 그는 유럽을 지배했고 모든 주요 트로피를 차지했으며 논쟁의 여지가 없는 기록들을 남겼다. 그 상은 당연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것은 사라졌다. 취소되었다. 대안도 없었다. 인정도 없었다. 오직 침묵만이 남았다. 레반도프스키는 공개적으로 항의하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결정을 받아들였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졌다. 이듬해 그는 더 강하게 밀어붙였고 수십 년간 깨지지 않던 기록들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은 다시 한번 그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멀리서 시상식을 지켜보며 그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어떤 순간들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체념이었다. 레반도프스키에게 이것은 트로피의 문제가 아니었다. 정의의 문제였다.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결정으로 인생의 순간이 지워졌다는 사실에 대한 문제였다. 타이틀은 다시 얻을 수 있다. 기록도 다시 깰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인정은 한 선수의 커리어를 영원히 규정한다. 가장 높은 수준에서 공정함이 사라질 때 한 선수는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목록이 끝났을 때 레반도프스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다. 오직 차분함만이 남아있다. 수년간의 성공은 그에게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이 5개의 이름은 전혀 다른 것을 가르쳐 주었다. 침묵이 원망을 숨길 수 있다는 것. 충성심에는 종종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규율이 철저한 커리어라도 어떤 트로피로도 지울 수 없는 상처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다. 레반도프스키는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 그는 단지 기억하기로 선택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장을 덮으면서 하나의 질문이 남았다. 그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들은 아직도 얼마나 많이 미소와 통계, 그리고 철저히 통제된 침묵 뒤에 묻혀 있는 걸까?